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시무시한 일본 방사능 괴담 총정리. 방사능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냥 치명적인 바이러스, 암 발병률이 높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바이러스는 치료가 될 수 있는데 방사능 피폭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피부, 혈관, 세포, DNA까지 모조리 파괴시키기 때문에 회복할 틈도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방사능 오염물질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는데요. 그 속에는 악마도 울고 갈 60종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슘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몸속에서 세포들이 세슘을 칼륨으로 오인해서 세포 안에 저장해둡니다. 그럼 세슘은 세포 안에서 매 순간 방사선을 배출하게 되죠. 결국 세포는 변형되어 암이 발생하거나 심장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 방사능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쿠시마 원전 멜트아웃. 일본은 심한 언론 통제로 방사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러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은 멜트스루를 넘어서 멜트아웃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염 작업을 통해 토양을 걷어내어도 며칠 뒤면 다시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이미 지하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먹어서 응원하자. 후쿠시마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농수산물을 폐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일본 곳곳에 퍼뜨려서 일본 국민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는 후쿠시마 지역에서 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퍼뜨려서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둔갑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 방사능 올림픽. 방사능 오염 지역에 경기장을 만들고 있어 정치적 목적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기장 근처에 방사능 폐기물이 버젓이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세계 환경단체들은 경악을 하며 일본 올림픽 보이콧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염 작업자의 폭로. 우리가 아무리 땅을 긁어내어도 일주일이 지나면 오염 수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섯 번째, 방사능 오염수 방류. 2011년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매일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해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면 방사능 오염수가 100만 톤 이상에 이르러 더 이상 보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인데 이미 2011년부터 버려왔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후 2012년에 외국인이 방사선 측정기로 국내산 다시마를 사와서 측정해봤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려 0.7까지 올라갔는데 상당한 오염이 되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합해볼 때 일본은 체르노빌 사건보다 심각한 국가 자체를 폐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경제 위기가 오게 되고 국가의 존망과 직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이 상당한 전략적 손실을 보게 되죠. 군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본이 독도 도발과 수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지막 선택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과 남한이 전쟁하게 되면 미군 통제하에 일본군이 한국 땅으로 파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바로 떠오르게 되는 사건이 있죠.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운동이 일어나면서 조선 정부의 착오로 일본이 조선을 침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이 기억나실 겁니다. 역사적으로 친밀하고 통수를 잘 치는 일본이 과연 방사능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을까요? 혹시 이미 계획된 플랜대로 수출 규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닐까요?